그래서 거기 7페이지 보시면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제가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여기 부가가치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여기 있어요. 부속명세서 1번에. 부속명세서 몇 번에 있으세요?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기 예정이래요. 몇 기 예정이요? 몇 월에서 몇 월? 7월에서 9월. 그리고 8페이지 오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 읽으시고 불공 찾는 거예요. 뭐 찾는 거예요? 불공. 그리고 매수에다가는 1이라고 쓰세요. 판매. 거기에 아무 말도 없으면 판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12시 42분에 맞출게요. 가 잘 봐두세요. 뭐 잘 보시라고요? 가. 근데 왜 잘 보라고 했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그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이거 나오면 요거 잘 물어봐요.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에 뭐뭐 있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랑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랑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인데 뭐가 잘 나오냐면 여기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 꾸며서 줘요. 여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 만들어서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받는 자의 상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죠. 상호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없잖아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이 나오든 뭐 날인이든 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누락 아니면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 그래서 가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 대표이사가 무슨 쪽 용도로 썼죠? 개인적으로 썼죠. 업무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업무 무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사업과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판매에 얼마요? 100만원에 10만.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으로 등록을 하시면 데이터가 여기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불공 넣으면서 사유 잡아요? 안 잡아요? 잡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여기로 넘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 토지 나왔죠? 네. 그러면 다는 뭐 관련된 거예요? 토지. 토지의 무슨 적 지출? 자본적 지출. 그래서 여기에다가 1. 1000만원에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 것도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몇 cc? 1000cc잖아요.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그 다음에 만은 거래처에 줬죠? 그래서 얘는 뭐요? 접대비. 쉽긴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비슷하게 줘요. 한두 개를. 그래서 그 한두 개를 내가 잘 고치냐 못 고치냐 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완전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요 문제도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 중에선
솔직히 가장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할만하니까. 그리고 특히 요거 조심하세요. 이거 갖고 장난 잘 쳐요.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은 맨날 하는 말이지만 빈 공간에다 이거 뭐 하세요? 네, 적어놓고 하면 좀 덜 헷갈릴 거예요. 토지가 면세잖아요. 면세는 뭐 안 낸다? 네, 세금 안 내는데 이거 인정해줘 버리면 국가 입장에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건물로는 안 내요. 왜냐면 여기 없잖아요, 건물이. 여기 토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냐? 2번 할 건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하고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하고 부가가치세 뭐요? 신고서. 그리고 세무 명의는 지워버리세요.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그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날짜가 안 맞아서 날짜 좀 고칠게요. 그래서 우리 오픈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미림 슈퍼 있거든요. 미림 슈퍼는 2020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그 다음에 성수 상사는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2일까지. 라고 생각하고 설명 듣고 나서 하세요. 요거 이제 푸실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날짜는 여기 앞에 거 보고 넣으세요. 보고 넣고 그 다음에 다 넣으신 다음에 어디까지 넣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뭐요? 신고서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시 54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막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헷갈리실 수 있냐면 가장 마지막에 그게 좀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몇 기 확정이죠? 2기 확정이죠. 그래서 10월에서 12월. 원래는 F2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안 맞아서 없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 B01, 그 다음에 1048 24017, 면적은 400, 점포, 그 다음에 2020년 11월 1일에서 2021년 10월 31일 2300에 50에 3만원. 그리고 같은 회사가 두 번 나오면 재계약입니다. 뭐라고요? 재계약. 그래서 재계약 하시면은 엔터를 쭉 누르시면 여기 마지막까지 오죠. 그래서 2022년 10월 31일 날은 3,500에 55만원에 4만원. 그 다음에 미림 슈퍼. 지상 1층에 101호 1078 27084, 면적은 600에 점포. 그 다음에 2020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그 다음에 6천에 30에 5만원. 그 다음에 성수 지상 2층에 201호 1318 74993 600에 사무실. 2020년 4월 3일에서 2022년 4월 2일 5천에 20에 5만원 까지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월세 등 얼마 있죠? 네, 351만 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351만 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간주임대료 얼마 있죠? 네, 426, 343. 요거 두 개를 뭐예요? 적어요. 왜 적어요? 네, 입력하라고 거기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월세는 매출의 과세.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로.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매출의 뭐요? 건별.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전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셔야 시험장 가서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나오세요. 나올 때는 항상 뭐 누르시라? 예. 그래서 얘를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고서로 오세요. 그래서 신고서 몇 기 확정? 2기 확정. 10월에서 12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세금계산서 있죠? 그러면 얘 넣으면 안 돼요. 왜 넣으면 안 되냐면 거기 지문에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뭐를 발급했다?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금액이 없어. 그러면 요거 넣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 말장난인데 결론은 거기 보시면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으면 이미 뭘로 잡혀 있다? 네, 매출의 과세로 잡혀 있다라고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잡아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잡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4번에다가만 얼마 넣어요? 426, 344. 근데 이거는 지문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좋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나올 때마다 문제들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니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라는 말 플러스 여기에 이미 뭐가 되어 있죠? 금액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뭐 했을 것이다? 입력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액이 있으면은 뭐 들어가 있을 거나 이렇게. 그렇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네, 금액이 있으면은 이미 뭐 했을 것이다. 처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무슨 등록? 사원 등록. 사원 등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300번 치세요. 몇 번 치세요? 300번.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저기 누구냐? 박경희 치세요. 그 다음에 670309 2536 023.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01년 5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적어 넣어주세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3위. 그 다음에 앞에 잠시 봐주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배우자는 배우자. 예, 자일은 뭐요? 자일이라고 쓰시면 돼요. 원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부녀자 공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금액이 없었거든요. 금액 한도가 없었어요. 지금은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든 금액을 다 해줬었어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따 설명은 드릴게요. 무슨 공제는 하지 마시라고요? 부녀자 공제. 왜냐면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거기 배우자부터 해서 삼촌까지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요. 원래 이 문제 부녀자 공제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자분이시죠? 그래서 소득 금액으로 나오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급여로 나오면요? 4,100만 원. 근데 이 당시에는 금액이 필요가 없었을 때라 거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패스. 그 다음에 두 가지라 그랬어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지금 이분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데 꼭 요게 나와야 돼요. 뭐요? 세대주. 그 다음에 부양가족. 이 부양가족은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자녀가 있어도 되고 네. 아니면 뭐 형제자매랑 같이 살아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배우자는 부입니다. 왜요? 나이 때문에. 아니죠. 이혼했잖아요. 이혼아. 네. 그래서 우리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하셨다? 이혼하셨다. 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일. 자일은 장애인이죠? 그래서 뭘로 잡으세요? 장애인. 그 다음에 자이. 18살이니까 20세 이하의 자녀. 그 다음에 부. 71세시죠? 60세 이상의 경로 5대. 형제자매 빼놓고는 따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동생. 안 돼. 안 돼요. 몇 살 넘어서? 네, 20살 넘어서. 삼촌 못 넣어요. 못 넣어. 네, 넣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안 넣으면 끝입니다. 5번이요? 네, 이건 그거라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손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5번. 기초생활 수급자. 여기 써 있잖아요. 수급자. 그래서 수급자라고 나오면 7번인데 7번, 8번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다. 네, 무조건 12월 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네, 12월 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혼했다. 그러면은 배우자 부고요.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면 그땐 배우자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무슨혼이기 때문에 법률혼이에요. 따로 살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예, 이혼 소송 중이면 같이 살고 있겠어요? 따로 살고 있겠어요? 따로 살고 있겠죠. 근데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도 돈만 안 버시면은 뭐 가능해요? 공제는 가능합니다. 12월 말이라는데 12월 말에 이혼했다는 문자는 해주셨나요? 지금 거꾸로 들으셨어요. 앞에 보세요. 네. 우린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본다고요? 11월에서 네, 1월 1일에서 몇 월 며칠? 12월 30일. 그래서 이 사이에 이혼했으면 배우자는 부예요. 뭐라고요? 부. 몇 월 며칠로 인정해준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이에 이혼했으면 부고 이혼 안 했으면 뭐예요? 예, 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헷갈려 하시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1일날 이혼했다 이런 거 안 나오고 매번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나오면 이제 멱살 잡으러 가야죠. 예. 왜냐면 그렇게 나오면 진짜 하루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우리 장기 단기 나누죠. 예, 딱 맞춰서 안 내요. 그 다음에 거기 9페이지는 입력은 하지 마시고 예, 거기 옆에다가 뭐 되는지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의료비 되는지 현금영수증 되는지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 맞추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같이 살고 있냐 따로 살고 있냐 그거 갖고 보는 거예요.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이진사님부터 볼게요. 이진사님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러면 병원은 돼요. 왜냐면 돈 벌면 뭐는 된다? 네, 의료비.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하나씩 다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좋아요. 이름으로 나오면 안 좋고 보험료, 의료비 이렇게 나와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름으로 나오면은 다 쪼개서 하나하나씩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 벌어서? 돈 벌어서.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돼요. 근데 왜 현금 영수증은 되냐면 내 현금 영수증이에요? 이전무 씨 거예요? 네, 이전무 씨 거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진사님 거면 또 안 되죠. 왜냐면 돈 벌면 뭐만 된다? 의료비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하나하나씩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빼먹기 딱 좋거든요. 그 다음에 김선연님 안 돼요. 왜 안 돼요? 부모님은 뭐만 가는? 장애인 교육비만.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무님 성형수술비는 안 돼요. 네, 근데 뭐만 돼요? 신용카드는 또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쪼개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합격률 떨어져요.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형수술은 안 돼. 끝. 이러면 이제 X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건 누가 받았냐 상관없어요. 누구 이름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만약에 아버님 이름이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여기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된다. 네,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보험료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자동차 보험은 됩니다. 최공주님 되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면 기부금은 기부금인데 어디요? 특례.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저도 수업할 때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웃긴 게 그놈의 사랑의 열매 맨날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장남 학원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가. 그 다음에 이차남 돼요. 유치원. 이상무님 안 돼요. 왜? 네, 나이 때문에. 나이. 피부보다 나이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자는 필요 없어요. 보험계약자가 뭐 이전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피보험자가 나이 소득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제가 초반에 피보험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왜 그러냐면 피보험자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계약자는 함정이에요. 피부보다 6살 이하 60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6살이 아니고 그냥 20세, 네, 그렇죠.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네. 그 다음에 최공순. 네, 배우자 동생이고 장애인이죠? 그럼 병원 됩니다. 현금 영수증 아니에요. 그냥 현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 이거 보고 또 현금 영수증에다 넣으시는 분 있어요. 현금 영수증에다 넣으려면 지문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현금 영수증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요거 이중공제. 우리 이중공제 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어요. 의료비,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학원비, 신용카드.
그리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초반에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제가 신용카드 그러면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이 직불카드가 무슨 카드예요? 체크카드예요. 이런 거 포함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세법에서는요 그냥 신용카드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까지 다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세하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또 궁금하신 거? 아까 저거 그 이종호 성형수술비는 네. 안 되는데 신용카드가 이중 공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니죠. 신용카드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중공제가 아니고 의료비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형수술은 미용 목적이니까. 예. 그래서 의료비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신용카드는 된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중공제에 해당돼도 둘 다 되는 거죠. 머리 아프죠? 네. 성형수술비는 의료비 돼요, 안 돼요? 의료비에 카드 쓴 건 돼요,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냥 그렇게. 네, 그렇죠. 이중공제 되니까 가능하다. 그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성형수술은 안 된다? 미용 목적. 네, 아무 말 없으면 무슨 목적? 미용 목적. 그래서 의료비 목적이면 또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신용카드는 어차피 개인이니까 사업 뭐 계산서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산서 빼고 증빙되는 거는 아, 증빙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공제받는 거는 개인이 받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거 말고 그 네. 제외한 나머지 증빙되는 그렇죠. 게다 네. 영수증도 돼요.